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좀 있잖아요. 26명의 추경 표결 불참 의원. 이야기는 들어본 즉슨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나한테 이야기하고 갔다. 뭐 당연히 이야기하고 갔겠지. 이야기하고 가서 결국엔 비난은 나한테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어떤 정대를 매는 모습이고요. 이혜훈이 한 말이 있어요. 금요일 21일 저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서 얘기할 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일 되면 출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통과시켜줄 것을 읍소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몇 시간 만에 차이가 있냐. 아침에 하면 반드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기쳤네. 이런 씨. 밑장 뺐어 이거.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 말을 믿은 것 같다. 그래놓고 자유한국당 회의에 안 들어와서 막상 표결하려니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만들어버렸다. 어떡해. 이게 정말로 제대로 한번 엿먹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홍준표가.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짜놓고 한 거면 정말 정치 공작으로는 최고 수긴 한데. 정우택이 잔머리죠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깨고 속된 말로 신의를 배신했는데 자유한국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항상 합의를 어기고 배신했는데 그 당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거. 이게 그 당 몇 달 전에 그 당 출신 의원이 하는 얘기잖아 이거. 믿어줄 수 있지. 신뢰성 확 올라가네 이 발언은.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갔지만 여당 마인드를 너무 빨리 갖추시는 거. 나쁜 의미 여당 마인드. 나태해지고 긴장감 없고. 예. 저는 이게 정권 초반에 터져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국회에 참여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요 지점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120석을 꼭꼭 채워야 어차피 다른 당에서 또 빌려와야 되는 상황을 그래도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꽉 메워주면서 조금 더 가져오는 모양새와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 당 의원들이 26명이나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우는 상태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괜히 그래서 원래 빚 빌려줄 때 그렇잖아. 5천만 원 빌리는데 4,900 빌려준 놈은 고맙다 소리를 못 들어요. 은행 시간 마감 앞져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마지막 돈 꽂아주는 놈이 더 이렇게 존재감이 돋보이거든. 아주 그런 적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 다행히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에다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하면서 회기 중에 특별한 이제 안건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외국을 나간다든지 자리를 비워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는 당 입장에서 막겠다. 이런 제도적으로 막겠다. 이런 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비정규직이 근태를 지 멋대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연장 근무 시킨 것도 아니고 정상 근무 시간에 사장 있어서 일 안 하고 뭐 딴 데 외유나 놀러 나갈게 휴가 낼 거야 똑같은 경우 아니야. 요즘 어디 대기업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도 이따위로 일하면 당장에 잘리는데 말이야. 김학철이도 변명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물며 여당 의원들 정말 회기 중에 놀러 가기나 했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 좀 알고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어제 나간 방송에서 일부 국회의원 한두 분은 저기 계신 저분이 좀 호되게 깠는데 이런 건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이제 내부 총질러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호되게 비판을 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런 잘못한 건 지점이 비판 있는 받아야죠. 것이고, 예. 그리고 전에 추미애 대표 이야기도 우리가 처음에 추미애 대표 실드 치니까 비난하셨던 분도 있는데요. 추미애가 그렇게 국민의당 머리 자르기 발언하기 전에 정청래 같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면 대신 화살 맞아주고 목소리 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대포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 당대표가 나서 깝깝하니까 언론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냥 추미애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안 하는 거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이제 배워야 돼요. 추미애 대표 이후에 차기의 주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대폭군 앞서가서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대표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뒤에서 한 꼬리 빼물고 있다가 옳다구나 물 거 있구나 이게 내부에서 총질이나 하고 같은 편에 이빨 드러내는 이런 놈들이 차기의 당대표 당 원내대표 이런 거 한다고 나오게 되면 철저하게 이거를 분쇄하고 못하게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혁안 당내 대의원 개혁안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서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운영해 보면 지금 2달이 이제 넘게 지났으니까 운영해 보면 뭐가 부족하고 뭘 보충해야 되고 뭐 어떤 시행착오들을 오히려 정권 초반에 빨리 겪는 것 같아서 나중에 로직이 생길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이슈가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홍준표 고립 전략 그리고 이쪽에 살살 꼬드기고 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만나보지요. 이혜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추경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금요일 밤까지 여야가 정말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고 네. 다음날 오전에 이제 투표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족수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표결을 바로 못했어요. 네. 어디 가신 거예요 다들? 뭐 외국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간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독려하고 예. 오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지 못했다면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어디 갔는지 밝혀진 것도 보면 주로 외국 애들 많이 갔던 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뭐 이제 다들 골고루 안 왔습니다만 특히 여당 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안 온 게 제일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여당이 우원식 원내대표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득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건데 합의까지. 네. 근데 26분 중에 뭐 한 13명 가량은 이유가 있는 출장이었다 그럽니다. 해외 출장.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서 뭐 하셨던 건가? 이게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지금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장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추경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경이 뭐 민생을 살린다. 그런데 이 민생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올스톱이 돼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신 상황에서 정작 야당이 합의를 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당이 정석수를 못 맞춰서 통과가 못됐다. 이건 참 국민 앞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상황 같아요. 예, 이혜훈 대표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전화가 음질이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고 갑자기 깨끗해졌네요. 네네네. 애초에 이 전화로 하셨어야 될 걸.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보다 저는 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 분명히 그 전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예.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국회의장님 주제에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일 되면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통과시켜 줄 것을 굉장히 읍소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몇 시간 만에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뭐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새벽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해달라. 그리고 아침에 하게 되면 반드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걱정 말고 아침에 하자.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미룬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건 우리한테 맡겨주지만 반드시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의 말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온 거군요. 자유한국당. 그런데 그래놓고는 자유한국당은 회의에는 들어와가지고 전원이 회의에 들어왔었습니다. 회의에 들어와 놓고 막상 이것을 표결하려고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만들어버렸죠. 골탕 먹인 거예요?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합의를 깨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속된 말로 신의를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 사정이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날의 그 웃지 못할 해프닝 하여튼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좀 들었고. 자유한국당의 1차적인 책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항상 보면은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배신하고 늘 보면 말을 지키지 않는 당인데 그 당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미숙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숙했다 하더라도 본인들 그 해외 나간 의원들을 제대로 못 챙긴 민주당도 조금 미숙했다 그렇게 보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추경이 지나가고 나니까 증세가 논란인데 우선 부자 증세라는 이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중복지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복지의 수준을 선택하면 부담의 수준은 그냥 자동 결정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복지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부담이 적은 그런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안건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외국을 나간다든지 자리를 비워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는 당 입장에서 맞겠다. 이런 제도적으로 맞겠다. 이런 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비정규직이 근태를 지 멋대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연장 근무 시킨 것도 아니고 정상 근무 시간에 나 저 사장 있어서 일 안 하고 뭐 딴 데 외유나 놀러 나갈게 휴가 낼 거야. 똑같은 경우 아니야. 요즘 어디 대기업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도 이따위로 일하면 당장에 잘리는데 말이야. 김학철이도 변명을 하잖아요. 이러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물며 여당 의원들 뭐 정말 뭐 회기 중에 놀러 가기나 했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 좀 알고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어제 나간 방송에서 뭐 일부 국회의원 한두 분은 저기 계신 저분이 좀 호되게 깠는데 여러 분 있어요. 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좀 있잖아요. 26명의 추경 표결 불참 의원 이야기는 들어본 즉슨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나한테 이야기하고 갔다. 뭐 당연히 이야기하고 갔겠지. 이야기하고 가서 결국엔 비난은 나한테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어떤 정대를 매는 모습이고요. 이혜훈이 한 말 있어요. 금요일 21일 저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서 얘기할 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일 되면 출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통과시켜줄 것을 읍소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몇 시간 만에 차이가 있냐. 아침에 하면 반드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기쳤네. 이런 씨. 밑장 뺐어 이거.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 말을 믿은 것 같다. 그래놓고 자유한국당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요 지점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120석을 꼭꼭 채워야 어차피 다른 당에서 또 빌려와야 되는 상황을 그래도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꽉 메워주면서 조금 더 가져오는 모양새와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 당 의원들이 26명이나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우는 상태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괜히 그래서 그 원래 빚 빌려줄 때 그렇잖아. 5천만 원 빌리는데 4,900 빌려준 놈은 고맙다 소리를 못 들어요. 은행 시간 마감 앞져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마지막 돈 꽂아주는 놈이 더 이렇게 존재감이 돋보이거든. 아주 그런 적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 다행히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에다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하면서 회기 중에 특별한 요즘에 그런 거죠. 내부 총질러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어되게 비판을 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런 잘못한 건 지점이 있는 비판받아야죠. 것이고, 예. 그리고 전에 추미애 대표 이야기도 우리가 처음에 추미애 대표 실드 치니까 비난하셨던 분도 있는데요. 추미애가 그렇게 국민의당 머리 자르기 발언하기 전에 정청래 같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면 대신 화살 맞아주고 목소리 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대포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 당대표가 나서 깝깝하니까 언론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냥 추미애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안 하는 거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이제 배워야 돼요. 추미애 대표 이후에 차기의 주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대폭군 앞서가서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대표가 되는 거지. 회의에 안 들어와서 막상 표결하려니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만들어버렸다. 어떡해. 이게 정말로 제대로 한번 엿먹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홍준표가.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짜놓고 한 거면 정말 정치 공작으로는 최고 수긴 한데. 정우택이 잔머리죠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깨고 속된 말로 신의를 배신했는데 자유한국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항상 합의를 어기고 배신했는데 그 당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거. 이게 그 당 몇 달 전에 그 당 출신 의원이 하는 얘기잖아 이거. 믿어줄 수 있지. 신뢰성 확 올라가네 이 발언은.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갔지만 여당 마인드를 너무 빨리 갖추시는 거 나쁜 의미 여당 마인드 나태해지고 긴장감 없고 예. 저는 이게 정권 초반에 터져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국회에 참여석할 수